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비가 첫 번째로 병사들을 500병사들을 데리고 출격을 하는 황건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출격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비는 우이숫과 바위에 앉아서 옛날 생각을 쭉 하면서 여튼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모으고 있는데 뒤에서 장비가 형님 하면서 부르면서 큰형님 부르면서 달려옵니다. 그 장비의 손에는 서신이 편지가 두 개가 들려 있어요. 하나는 공손찬이가 보내는 편지, 하나는 유주목 유원이가 보내는 편지. 이게 두 개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손찬이는 탁현 현장에서 진급을 해가지고 요서에 우복평으로 이렇게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라 내분이 아주 그냥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청류파하고 탕류파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청류파가 다 쫓겨나고 그래야 이제 탕류파가 이 권력을 쥐고 있는데, 탕류파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그리고 병사에 대해서는 아주 젬병이에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한나라 내부 사정을 외부에 있는 오한족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오한족들이 아주 준동을 하니까 공손찬이는 지금 요동 속국에 장사로 가 있어가지고 그 오한족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공손찬이한테는 오한족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 무력이. 그런데 유주태수 유원이한테서 공손찬이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서신이 갔어요. 지금 그 황건적 대장이라고 하는 정원지가 5만 명을 이끌고서는 유주로 진격해 오는데 이거 막을 만한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공손찬 대장께서 잠깐 와줘야 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공손찬이는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오한족들이 아주 그냥 지금 준동을 하면서 한나라로 막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막 계속 이 전투가 일어나니까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주태수 유원이한테 유비를 갖다 추천을 하고 또 유비한테도 편지를 보냅니다. 유주태수 유원이한테 추천장을 보냄과 동시에 유비한테 보내는 편지까지도 같이 이렇게 봉투를 따로따로 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이제 유비한테 온 거예요. 유주태수 유원이가 본인이 또 편지를 쓰고 또 공손찬이의 추천장 해서 공손찬이가 보내온 편지, 유비한테 보내는 편지 요거까지 해서 가져왔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여튼 황건적을 막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막지 못하면 유주 전체가 황건적의 발 아래 짓밟힐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유원이를 도와서 황건적을 멸해야 된다.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원이한테서는 정중하게 유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유비가 지금 관리가 아니니까 민간인 신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서는 공손찬이가 또 이제 추천까지 했으니까 아주 공손하게 유비한테 그 황건적을 막는데 일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유비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출동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출동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요때 이제 황건적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황건적이 원래 황건적 그 대장이 대량현사 천공장군이로 해가지고 장가기가 치고 이제 우두머리인데 이 거록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관리로 나가려고 하다가니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산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약초꾼으로 이렇게 이제 하다가니 거기에서 남양선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평경을 얻게 됐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가기가 태평도를 전파하게 돼요. 그런데 부적을 쓴 것을 불에 태워서 물에 섞어 가지고서는 마시게 하면은 병들이 거의 다 낫습니다. 그 부적에는 그 양귀비 가루가 이렇게 묻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낫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처음에 이제 딱 이렇게 낫다 보면은 먹는 걸 잘 먹고 그렇게 하니까 거의 나서요. 그러니까 태평도 신도들이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청주, 유주, 연주, 기주, 서주, 양주, 예주, 형주까지 8개 주에다가니 38방을 둬요. 한 방에는 적게는 6, 7천, 많게는 10,000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집단 농장 형식으로 해서 그 신도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정도가 돼요. 그런데 184년 갑자년에 내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누런 하늘이 서야 한다. 때는 바로 갑자년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다가니 누런 띠를 두르게 하고서는 황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뭐 정치라는 것이 아주 문란해가지고 오히려 관리들이 없는 게 더 나서요. 그 백성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 있던 그 산적들까지도 이 황건적에 호응을 해요. 그래서 삽시간에 50만 명이 넘게 돼요. 이 누런 띠를 두르고서는 여튼 그때 당시에는 먹는 게 있으면은 모이게 돼요. 사람들이 먹는 게 최우선이니까 먹어야 사르니까. 그래서 한 50만 명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장가기는 청공장군, 장가기 바로 밑에 동생 장부는 지공장군, 그리고서는 두 번째 동생 장량이는 인공장군, 이렇게 해서는 세 패로 나눠 가지고서는 천하를 아주 횡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굴량미가 있는 곳에는 가지고서는 굴량미를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으로 거둔 양곡이죠. 정부에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세금으로 걷어가지고서는 황궁에서 쓰는 거 일부 제하고는 전부 굴량미로 해서 산에다, 산 중턱에다가니 밑에 파고서는, 땅을 파고서는 거기에다가니 황토흙으로, 조대흙으로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서는 벼를, 뭐 옥수수를, 콩을 뭐 거기다 넣고서는 위를 봉인을 해요. 이렇게 봉긋하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산소 쓴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면은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한 10년 정도는 느끈하게 이 양곡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산 중턱에 이제 쭉 파고서는 그걸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요 양곡을 저장한 산을 이 황건적들이 탈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양곡을 꺼내가지고 자기들 이제 굴량미로 쓰면서 체력을 보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주에는 대흥산에 이 굴량미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대흥산으로 한 5만 명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주의 지금 그 병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목에는 10,000명 정도를 둘 수가 있어요. 인원 제한을 하니까. 인원 제한을 안 하면은 각 지방 장관들이 잘못하면은 세력화돼 가지고서는
황실이 위험하게 되니까 각 그 지방 장관들한테는 그 명수가, 병사들을 모을 수 있는 명수가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건적이 일어나면서부터는 그 인원을 제한을 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을 얼마든지 많이 뽑아도 좋으니까 황건적을 퇴치를 해라. 각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적으로, 그리고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그 탕류파들이 정권을 딱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척하고 환관들이, 그런데 병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이때 이제 황제가 영제인데, 영제가 29살 때, 그러니까 13살에 황제로 올라가지고 16년 동안 통치를 해왔어요. 그런데 영제도 이 풀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을 들여다가니 황제로 앉혀놨으니까 허수아비로. 그런데 영제는 어렸을 적에 아주 가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려고 장사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13살에 황제로 모셔갔느냐. 그리고서는 그 황제가 할 도리에 대해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황제로만 앉혀놓는 거예요. 권력은 외척들하고, 그러니까 그 환관들이, 십상시들이 다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그러니까 영제가 29살 때 184년에 이 황건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외척이 이제 그 하진이, 하황후의 오라버니 하진이 대장군으로 앉아 있었는데, 하진이는 뭐냐면은 개백정이에요. 그리고서는 하황후는 개백정의 딸, 개백정의 동생. 그런데 인물이 워낙 출중하니까 그 황후로다가니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영제가 이제 아주 이뻐하니까 오빠를 갖다가 이제 대장군으로 앉혀놨는데, 요 출신이 개백정이라 병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제의 비율을 맞출 줄은 알아요. 사회생활을 좀 해봤으니까. 그렇지만은 병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황건난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제도 그냥 뭐 병사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화타의 아버지를 들어오라 해서 화타의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화타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병사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궁에서 쫓겨나가고 외쳐가고 환관들이 이 정권을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궁에서 나간 분들을 다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황보송, 주전, 노식,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우선이 이제 그 병권을 주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전한테는 우중랑장이라는 직책을 주면서, 그 선봉대장에는 손견이를, 그러니까 손권이의 아버지죠. 동호를 나중에 이제 세우는 손권이의 아버지 손견을 좌군사마로 해가지고서는 황건적을 토벌할 수 있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는 황보숭이는 좌중랑장으로 이렇게 이제 벼슬을 주면서 병권을 줍니다. 그리고서는 조조를 기도위로 해가지고서는 선봉대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여기에서 이제 영웅들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조조하고 손견하고. 그리고서는 그 유비의 스승 노식한테는 북중랑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병권을 주면서, 그 선봉대장을 한 명을 이제 그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노식 그 대학자는 그럽니다. 지금 내 제자 중에서 공손찬이를 선봉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손찬이는 지금 요동 속국에 장사로 가 있어가지고 그 오한족을 막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불러들일 수가 없으니까 원소를 중군 교위로 해가지고 선봉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3명한테 병권을 주는데 병사가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 대 황건적 50만 명. 그거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영재가 그 화타 아버지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각 지방 장관들한테 내 지방은 내가 지킨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서는 병사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을 얼마든지 모집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주에도 유주 목 유원이 그 방을 붙여가지고서는 병사들을 이제 모집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유주목에는 10,000명까지 병사를 둘 수가 있는데 이때는 뭐 난이 막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을 얼마든지 모집을 해도 된다. 그 이제 유비가 이제 이것을 보고서는 그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장비가 와서 뒤에서 탁 치면서 형님 뭐 이렇게 한탄합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또 이제 관우까지 와가지고서는 셋이 관우는 나 그 병사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서는 그 사람을 그 살짝 팼는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고향에서 그리고서는 이제 도망와가지고서는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 병사로 가면은 그 죄를 사해준다고 하고 또 거기 가서 내가 공을 세우면은 그러면은 내가 진짜로 관리가 될 수 있으면서 진급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그것은 쫄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민군을 결성해 가지고 대장 노릇을 합시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도원결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민군들을 모집해 가지고 또 소상이 후원자가 된다고 해서 소상 농장에 와서 지금 병사훈련을 이제 500명을 병사훈련을 시키는데 치중부대가 이 병사들보다 2배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병장기라든지 뭐 먹고 자고 또 뒤에서 이제 다 이거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병사들은 가서 싸움만 하는데 뒤에서 식량이라든지 뭐 무기 같은 것도 이제 가서 저기 하면은 또 그거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잠자리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잠잘 적에는 푹 잘 수 있게 옆에 바리케이트 쳐가지고서는 보호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소상이 다 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놓고서는 지금 유비하고 관우 장비는 언제 출진하나 이렇게 이제 그것만 결정을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유원이한테서 이렇게 서신이 왔으니까 부탁하는 그래서 유비는 관우 장비하고 소상하고 상의해 가지고서는 대응산으로 출진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황건적이라고 해도 황건적에 가담하고 있는 그 누런 띠를 띠고 있는 쫄개들은 전부 이게 그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이 머리띠만 누렇게 두르고서는 황건적이라고 해서 꽃갱이 뭐 대창 이런 거 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황건적이라고 해서 숫자만 믿고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유비도 정보에 의해서 그걸 다 압니다. 관우 장비한테도 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고 소상도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출진을 하는데 대장과 대장끼리는 싸우되 그렇지만은 사람을 죽이진 말자. 대장도 죽이진 말자. 항복은 받아내더라도 그리고서는 거기
병사들 우리가 병사로 해서 이렇게 나가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사람은 죽이지 말고 항복만 받아내자. 그리고 우리는 10명씩 십진법에 의해서 10명씩 딱딱 뭉쳐 있어가지고 공격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방어만 하되 목소리만 크게 해가지고 황건적들이 항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렇지만 관우하고 장비하고 유비 셋이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 황건적한테 겁을 주면서 항복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 그게 이제 작전을 유비가 딱 짭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500명한테도 다 이제 이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소상한테도 가르쳐줘 가지고서는 그 치중부대한테도 다 그렇게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거나 황건적이라고 해도 항복하는 황건적은 죽이지 말고 밥도 나눠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쫙 전군에다가니 그 밑에까지 전달이 되도록 그 소통이 중요하니까 아주 그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 말기가 돼가지고 정치 상황이 아주 질서가 아주 문란해져 있기 때문에 유비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우리 부대부터 군기를 똑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억압적으로 해서 군기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민군 들은 사람들도 다 한나라 백성이고 황건적도 어쩌다가니 그 누런띠를 띄고서는 지금 무리가 져가지고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황건적도 우리 한나라 백성이다. 이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민군들한테는 어쨌거나 전쟁을 우리가 나가지만은 전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황건적들을 항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우선 보호하면서 황건적을 항복할 수 있게 소리를 팍팍 질러가지고 항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연습을 장비가 이제 시켜요. 장비 목소리가 이제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우선 가서 대장을 장비나 관우가 그 대장을 갖다가니 꼼짝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는 황건적하고 부딪히지 말고 10명씩 십진법에 의해서 나를 보호하면서 소리만 팍팍 질러라. 그런데 요게 이제 제대로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흥산에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500명 그 말을 타고서는 마병으로 해서 그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마침 거기 이제 지키고 있는 그 관병들은 산 중턱에서 딱 거기다가 바리케이트를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서는 지키고 있고 그 밑에는 정원지가 황건적 정원지 대장이 이제 등무 부대장하고 부대장이 이제 등무인데 그 둘이 덩치가 좋습니다. 5만 명을 데리고서는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그 유비 관우 장비가 500명 병사들을 딱 데리고서는 도착을 했는데 수적으로는 이거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 그러니까 이 황건적에서 막 소리를 빡빡 지릅니다. 이 대창을 막 위로 막 하면서 정원지가 막 첫째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유비가 딱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관우 장비가 좌우로다가니 딱 서가지고서는 니네들이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질서가 문란하다고 해서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한나라가 지금 400년간 유지해왔는데 여기에 은덕을 입지 않은 자 누가 있느냐. 다 은덕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가 곤궁해서
지금 누런 띠를 두르고 황건적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시래도 항복하겠다 하는 사람은 무기를 내려놓고 머리를 땅에 딱 대고서는 있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지가 딱 나와가지고서는 무슨 소리냐. 정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 세금만 걷어갔지 우리한테 혜택을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리들은 백도 낮에 와서 가렴주구를 하고 밤에는 산적들이 와가지고서는 또 뜯어가고 우리는 참고 참다가 지금까지 견뎌오다가니 폭발한 것이다. 네가 뭐를 안다고서는 그렇게 나부랑거리느냐. 부대장 등무는 가서 저놈 목을 취해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등무가 그냥 말을 타고서는 앞으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형님 내가 나가서 대적하겠습니다. 장팔사무를 딱 뜯겨지고서는 말을 타고서는 탁 달려 나오는데 이 수염이 양쪽으로 곤두서고 눈은 막 그 화등잔처럼 크게 떠가지고서는 부릅뜨고서는 딱 장팔사무를 들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등무하고 한 합을 겨뤘는데 등무가 장팔사무 뒤로 때려가지고서는 어깨가 나가고서는 땅에 떨어졌어요. 죽지는 않았죠. 그 장비가 그냥 소리를 빡 지릅니다. 이놈들 봤느냐 항복을 해라. 그러니까 정원지가 무슨 얘기냐. 내가 다시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정원지가 앞으로 나오는데 관우가 동생 나한테도 좀 기회를 줘라. 혼자만 공 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장비가 알았어. 저 정원지는 내 둘째 형님한테 양보하리다. 이라고서는 뒤로 다 설거머니 빠지니까 관우가 그냥 청룡원월도가 이제 그게 82근이에요. 82근이 몇 킬로냐면 50kg. 50kg를 한쪽 손으로 들고서는 이 팔랑개배 돌리듯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괴력의 관우니까 무슬이 그때 당시에는 최고 뛰어난 0.1%에 들어가는 그 관운장이 그냥 탁 말을 타고 와서 정원지하고서는 둘이 붙었는데 관운장도 이 청룡원을도 뒤로 해가지고서는 한 번 쳤는데 정원지의 창이 잘려 나가면서 왼쪽 어깨 죽지를 가서 땅 치면서 어깨 죽지가 여기가 박살이 납니다. 정원지에. 그래 땅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장비가 봐라 봤느냐. 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머리를 땅에 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건들지를 않겠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불복한다거나 항복을 안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우리가 처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뒤에서 10명씩 십진법에 의해서 딱 모여있던 그 민군들도 장비의 소리에 호응을 해가지고서는 소리를 빡빡 지릅니다. 그 소리가 그냥 막 쩌랑쩌랑하니 막 울려요. 그러니까 황건적이라고 왔던 하여튼에 그 쫄개들도 엊그저께만 해도 농사꾼이었고 한나라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에 들어와가지고서는 그냥 무리의 힘만 믿고서는 이렇게 왔다가 대장 정원지하고 부대장 등무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걸 보고서는 무기들을 다 버리고서는 머리를 땅에 댑니다. 전부. 그래가지고서는 5만 명을 전부 포로로 다 잡았어요.
그런데 요때 유주에 그러니까 유주에서는 2,000명을 갖다가니 요 대흥산에 보내기로 하고서는 교우의 추정이 이제 2,000명을 데리고 요때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벌써 전투는 다 끝났고 그 포로로다가니 5만 명을 잡았습니다. 대장 정원지도 잡고 부대장 등무하고 둘이는 어깨가 다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꼼짝없이 이제 잡혔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그럽니다. 아,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입니다. 그 유비하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서는 여기 포로들하고 요 대장하고 부대장이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도 내가 다 관에 인계를 하겠으니까 그 접수를 하십시오. 유비가 그래가지고서는 그 교우의 추정이 그 5만 명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서는 유주 그 수도 계로다가니 지금 북경이죠. 북경으로다가니 이제 다 끌고 가요. 줄줄이. 그런데 밧줄이 부족해가지고서는 그냥 5와 열을 맞춰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요 대장하고 대장 정원지하고 부대장 등무는 어깨가 나가지고서는 왼쪽 어깨가 쫙 쳐져가지고서는 그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유주목 유원이 성 밖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 환대를 합니다. 그 유비하고 만나가지고는 이 같은 황손이니까 또 각별하게 그리고서는 유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들었거든요. 공손찬이한테서 편지로 온 것도 받고 또 누상촌의 효자 유비 하면은 뭐 이 하북 지방에는 전부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주목 유원이가 생각할 적에는 효자 하면은 조금 그 힘이 없고 서생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키가 185에 그냥 아주 큰장하고 그러니까 우리 황손 중에서도 이제 영웅이 나오게 됐구나. 그 딱 알아봐요. 유원이가 봤을 때 유비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영웅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비가 청주로다 또 이제 지원을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